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작될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즉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사부터 본인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사실상 인사청문 거부에 대해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다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현재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낙연 후보자 가족이 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 측이 현재까지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먼저 나서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청문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인사청문회 또한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역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아오고 경험했지만,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중대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소위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요인 중 4가지에도 해당됩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2페이지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중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원천 배제 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 후보자 본인이 가족의 정확한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덮고 갈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것인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어차피 호남 출신 인사니까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여기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의 관련 의혹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81%가 이미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제출이라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정에 해당된다고 청와대와 후보자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더라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기도 한 적이 있던 분입니다. 이러한 흠결을 가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공직에서 원천 배제시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아예 공직 후보로 내세우지 않아야 할 사람이지, 이렇게 본인의 대선 공약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장관에 지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어겨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인지,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장관으로 지명하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보를 시켰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식의 꼼수 인사, 변칙 인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과거 민주당이 했던 식으로 발목 잡기나 인신공격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을 대신해서 제1야당으로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인사부터 본인의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은 매우 유감이며 제1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제까지 내정 발표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이 5가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준 여부 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임명될 국무위원이라든지 청문회 대상자들은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정 발표 또는 지명을 해주시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필요한 인사 논란이나 또 인사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저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의 단계까지 와 있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자문역인 문정인 특보가 5.24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한다라든가 곧 5.24 조치 해제와 함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이고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도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자작극, 모략이라고 변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 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 직접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모든 대응 조치를 해제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에 또다시 달러를 퍼준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겨치는 행태이고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 특히 사드 배치마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문정인 특보의 말대로 그러한 대북 이화 일변도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완성 시점에 와 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 인사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외교 분야 편향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대북이와 일변도 정책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없이 책임 총리와 장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천명해 왔는데 외교 정책의 최고 책임자여야 할 외교부 장관을 놔두고 그 위에 문정인, 홍석현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상장관식으로 임명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국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미상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는 합참 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행체를 날려보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에도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군 무인기 한 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적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은 긴장과 경계의 끈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북한의 행태 역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주 지났는데 북한은 벌써 2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전례 없는 공조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 복구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조만간 승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 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정인 청와대 통일안보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5.14 대북 제재는 해제해야 한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3차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산화한 후 취한 대북 조치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행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5.24 제체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다시 돈을 대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의 돈줄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에 유배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표시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 없이 우리의 독자적 의지만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나서서 대북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수없이 지적받았던 불안한 안보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네, 오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기본 자료조차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청문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이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원천 무력화하는 나쁜 중대 선례가 된다는 점을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22페이지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 중에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원천 배제 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 후보자 본인이 가족의 정확한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덮고 갈 대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이낙연 후보자 가족이 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주요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도 아닌 후보자 가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일 이낙연 후보자 측이 현재까지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말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먼저 나서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청문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인사청문회 또한 과연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역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고위직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아오고 경험했지만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의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중대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소위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요인 중 4가지에도 해당됩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작될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즉 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인사부터 본인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사실상 인사청문 거부에 대해 저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다른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현재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것인지, 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어차피 호남 출신 인사니까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여기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이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의 관련 의혹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81%가 이미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제출이라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어 제출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정에 해당된다고